프론트엔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프론트엔드가 될 거고요. 그런 프론트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혹은 안쪽에서 그 서버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코딩을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세 가지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백엔드에서는 저희는 자바를 가지고서 백엔드를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자바를 통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데이터들을 긁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HTML의 프론트엔드 쪽에서 HTML의 역할은 그 화면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CSS는 그런 컨텐츠들의 스타일, 뭐 포지션 이런 것들을 그 담당하는, 그러니까 화면을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SS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컨텐츠와 스타일이 잡혀 있을 때 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뭐 화면에 나타났다거나 사라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뭐 색깔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들이 바뀐다거나 이런 동적으로 변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TML과 CSS까지는 아마 그 코딩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틀에 맞는 문서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죠? 태그를 만들고 태그 안에서 뭐 속성을 지정하고 뭐 이런 거니 예를 볼까요? 그러니까 HTML 같으면은 뭐 이렇잖아요. 뭐 제일 처음에 HTML로 시작하고 헤드가 있고 헤드가 있으면 헤드를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메타, 타이틀, 스타일이 있으면 스타일을 닫고 뭐 바디에서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그 사이에 컨텐트 작성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그 사이에 컨텐트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속성들은 스타트 태그 안에서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 이게 HTML의 문법 다예요. 그래서 HTML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물론 이런 태그들이 어떤 태그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문법은 HTML의 문법은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그 사이에 컨텐트 그리고 스타트 태그에서 속성을 지정을 한다. 이게 다고요. CSS의 문법은 이게 다죠. 그죠? 선택자가 있고 그 선택자를 통해서 그 선택된 엘리먼트들의 어떤 속성들을 변경, 어떤 프로퍼티들을 변경을 할 거냐.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자를 하는 방법이 태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아이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찾아서 그 프로퍼티를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입혀지게 되죠. 그래서 CSS는 또 이게 다예요. 물론 이런 그 프로퍼티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프로퍼티들이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고요. 꾸밀 수가 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약간 그 우리가 자바에서 코딩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를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바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 등등등.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정의하고 만든 함수를 호출하고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런 함수나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어제, 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더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더 할 내용들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조건문 어떻게 만드느냐, 반복문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객체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문법들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가지고요, 현업에 가셔서 아마 자바스크립트를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그런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백엔드를 자바를 가지고서 백엔드를 개발을 할 거지만 백엔드 쪽을 Node.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변수 선언하고 객체 만들고 메서드 호출하고 함수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서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언어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백엔드 쪽이 아니라 요거는 프론트엔드 쪽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회사에서 업무에서 필요하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다 기본은 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변수 선언, 객체 만들기, 함수 만들기, 조건문, 반복문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벤트 처리까지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파일 13번 파일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들 이클립스 다들 실행되어 있으시죠? 이클립스 실행하셨으면 서버 실행하시고요. run as run on server 하셔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그 파일 하나만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어제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그런 파일일 거예요. 여기 버튼을 통해서 버튼 클릭했을 때 H1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속성을 변경하는 그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히든 속성과 디스플레이 히든 속성, 그 다음에 뭐 했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비저블, 죄송합니다. 히든과 비저블 속성을 가지고서 변경시켜주는 게 있었고요. 포지션 넌 속성하고 죄송합니다. 비저빌리티 히든하고 비저빌리티 비저블이었었고요. 디스플레이 넌 속성하고 디스플레이 블록 속성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엘리먼트들을 없애기도 하고 보이게끔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 다음 웹페이지에서 더보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봤죠.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요만큼 새로운 메뉴가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그 메뉴가 사라지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메뉴가 밑으로 떴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HTML은 이렇게만 만들어진 거였었어요. div 영역 잡아주고 div 영역 잡아주고 unordered list, list item 이렇게만 만들어준 것 뿐이었어요. 그죠? div를 잡아준 이유는 그러니까 영역을
화면에서 이런 영역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뭐 이만한 영역을 잡기 위해서 div를 해준 거죠. div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ul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그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div를 한 것뿐이에요. 물론 ul에다가 클래스를 주고서 ul 자체를 나타냈다 사라졌다 그렇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ul을 div라고 하는 블록 태그로 한번 감싸서 블록 태그를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div는 우리가 CSS 속성을 입히거나 속성들을 변화시키거나 할 그런 위치,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이런 태그들을 가지고서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SS만 가지고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어제 했었던 것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마지막으로요. 이벤트 처리 방법 중에서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하는 방법하고요.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다들 실행되어 있으시죠? 자바스크립트 1번에서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웹앱 폴더에서 HT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요. 저희 14번 이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이벤트. 네, 새로운 HTML 파일 만들기고요. 웹앱 폴더 밑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 h1 제목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벤트 캡처라고 하는 방식과 이벤트 버블이라고 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캡처라고 하는 거는 잡아버리겠다라는 뜻이고요.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버블이 뭐죠? 영어로? 캡처는 잡는다는 뜻이고 버블은 거품이죠. 버블이 거품이잖아요. 거품 어떻게 생기죠? 작게 생겼다가 이렇게 커지죠. 거품. 어릴 때 비눗방울 거품놀이 안 해보셨어요? 세수할 때 비누로 세수하다가 이게 거품 커지는 그런 거 안 해보셨군요.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그런 장난을 해요. 비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입으로 후 하면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자기 얼굴만큼 피우는, 그게 매일매일 해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게 버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커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블링. 그 반대가 캡처링이에요. 그 반대가 캡처링이고. 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div를 하나 만들게요. div 하나 만들고 여기 div의 id를 줄 건데요. 페어런트라고 줄게요. div 안쪽에 패러그래프를 만들게요. 패러그래프.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에는 id를 child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먼저 쓸게요. 다시 요소에서 부모 요소로 이벤트가 전파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차일드 엘리먼트에서 페어런트 엘리먼트로 이벤트가 전파되는 게 이벤트 버블링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div 하나 더 만들게요. 구조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div를 만들 건데 여기는 id를 parent2라고 할 거예요. parent2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패러그래프를 똑같이 만들 건데 여기 id는 child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벤트 캡처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벤트 캡처링은 부모 요소에서 페어런트 요소에서 차일드 요소로 이벤트가 전파되는 방식을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똑같죠. divp, divp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저 녀석들의 그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스타일 넣을게요. 스타일 넣어서 div. div가 화면에 두 개가 있죠. div는 테두리 선,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테두리 선 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 주겠습니다. 패딩 16픽셀. 마진도 주겠습니다. 마진 16픽셀. 그러니까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의미를 하고요. 패딩은 안쪽 여백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을 둘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에도 속성을 줄게요. 패러그래프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테두리 선을 줄 거예요. 테두리 선 1픽셀 솔리드로 주고요.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줄까요? 빨간색으로 주고 여기도 패딩을 주겠습니다. 똑같이 16픽셀 그 다음에 마진 16픽셀 단순하게 준 거예요. 일단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꿔주시면 되겠죠. 14번 event.html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div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가 어디 있는지 패러그래프이 어디 있는지 div 패러그래프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회색 테두리 선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테두리 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클릭할 수 있는 위치를 보면은요. 클릭할 수 있는 위치가 div를 클릭할 수도 있고 빨간색 부분 패러그래프를 클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화면 전체가 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랍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가지고서 클릭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요 바깥쪽 영역 여기 있죠. 요 부분을 클릭한다고 하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div를 클릭한 거잖아요. 패러그래프를 클릭한 게 아니라 div를 클릭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클릭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div를 클릭한 거예요? 패러그래프 클릭한 거예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div가 처리를 할 것이냐 패러그래프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이벤트 처리 방식이어서 캡처링과 버블링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뭐 클릭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패러그래프 차일드 요소가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부모 요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부모 요소가 먼저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차일드 요소가 그 다음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것인지 이게
이벤트 버블링 처리 방식과 이벤트 캡처링 처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를 딱 클릭을 했을 때 패러그래프에서 차일드 요소에서 이벤트를 처리를 해버리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처리가 끝난 것을 부모가 다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벤트 버블링이고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자식 요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요소로 가고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커지는 거고 캡처링은 뭐냐면 일단은 부모가 잡겠다예요. 일단은 부모가 잡고 부모가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벤트 캡처링 방식이에요. 이벤트 캡처링 방식. 두 가지의 차이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주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처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만들고요. 정리를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먼저 할게요. 주석으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에는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add, event, listener. add, event, listener를 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벤트 타입 넣어주는 거였었죠. 문자열로 클릭이냐, 뭐 등등등 이런 이벤트 타입을 넣어주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가 콜백 함수. 콜백 함수를 넣어주는 거였었죠. 뭐 예를 들어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주는 부분이었었죠. 우리가 이제까지 세 번째 아규먼트는 전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세 번째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use capture라고 하는. 자, 그럼 각각의 아규먼트,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리스너가 처리할 이벤트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 콜백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브라우저가 호출하는 브라우저가 호출하는 콜백 함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함수 이제까지 계속 함수 넣었었잖아요. 그죠? 여기 만들 때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add 항상 버튼이라든가 어떤 엘리먼트들을 찾은 다음에 쿼리 셀렉터나 쿼리 셀렉터 all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찾은 다음에 그 엘리먼트에서 add event listener 여기 이벤트 이름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우리가 사용을 안 했었던 부분 use capture라고 하는 아규먼트 파라미터가 있어요. 우리 함수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만들 때 아규먼트 3개여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달한 것까지만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undefined가 돼버린다라고 자동으로. 그렇죠?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함수가 만들어질 때 메서드가 만들어질 때 파라미터를 몇 개 선언하든지 상관없이 호출하는 쪽에서는 하나만 전달해도 되고 2개만 전달해도 되고 3개만 전달해도 돼요. 3개를 다 전달해도 돼요. 자, 이 유즈 캡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벤트 처리 방식이고요. 이벤트 처리 방식에는 두 가지,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캡처링 방식이 있어요.
캡처링 방식이 있는데 캡처링 방식은 부모 요소가 먼저 이벤트를 처리하고 자식 요소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하죠. 이때는 여기를 뭘로 주는 거냐면 use capture 아규먼트에 true를 전달합니다. 이때는 use capture 파라미터에 true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버블링 방식이에요. 버블링 방식인데 버블링 방식은 그 반대예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쭉 커지는 게 버블이에요. 자식 요소가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식 요소가 먼저 이벤트를 처리하고 부모 요소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use capture 파라미터에 무엇을 전달하면 될까요? true의 반대니까 false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된답니다.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는 문자요. 이벤트 이름을 문자로 전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함수를 정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에는 true나 false를 전달을 하시면 돼요. true나 false를 전달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use capture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캡처링 방식이 기본값이에요. 거꾸로 했다. 버블링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child가 먼저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 점점 커지는 게 기본입니다. use capture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false 기본값은 false. 다시 얘기해서 버블링 방식이 기본이에요. 버블링 방식.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볼게요. 버블링 방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링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버블링이 기본이라고. child가 먼저 처리하고 부모가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child가 처리하고 부모가 처리한다. 자, 그러면 우선 parent와 child, 여기 id를 제가 parent와 child라고 줬기 때문에 parent도 찾고 child도 찾을게요. 쿼리 셀렉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parent라고 하시고요. document.query selector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쿼리 셀렉터에서는 문자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id를 찾으실 때에는 샵, 그죠? 샵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id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 녀석을 찾는 거죠. div 전체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div 전체를 찾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parent.add event listener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처리를 할 거냐면 클릭 이벤트일 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때 콜백 함수가 있으면 되고요. 있으면 되고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false라 그랬죠. 버블링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여기를 생각해 왔던 거예요. 안 썼던 것 뿐이에요. 그죠? 여기를 안 썼던 것 뿐입니다. 이벤트, 이게 이벤트. 콜백, 이게 콜백.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든 거죠.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든 거고 use captcha에 false를 준 거예요. false. 그죠?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얼러트 창을 띄울게요. 그 팝업 창 띄우는 거 있었죠.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팝업 창 띄울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얼러트.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div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바깥쪽은 div였었잖아요. 그죠? div.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넣어볼까요? 일단 요거 하나만. 자, 여러분들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실 때요. 아규먼트가 몇 개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함수잖아요. 메서드도 함수의 일종이니까. 함수 호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쉼표가 나오죠. 여기 쉼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시작했죠. 펑션이 들어가면 중괄호가 나올 거예요. 바디가 나올 거예요. 그 중괄호가 끝나는 곳까지 그 옆에 뭐가 나오죠? 쉼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규먼트. 그렇죠? 그러니까 쉼표가 나오는 곳을 잘 보셔야 돼요. 쉼표가 나오는 곳을 잘 보시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규먼트, 이게 세 번째 아규먼트. 그래서 제가 여기 안쪽 구현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엔터 치고 코드 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뼈대 먼저 잡아놓고 코딩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새로 고침을 할게요. 바깥쪽 요 div 패러그래프가 겹치지 않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div라고 하는 게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는 패러그래프랑 겹치는 부분을 해보세요. 패러그래프랑 겹치는 부분 역시나 div라고 나와요. 여기 div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div라고. 우리는 지금 패러그래프 쪽에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패러그래프 쪽에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패러그래프 div 자체가 요거 전체잖아요. div 전체가 여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클릭했든 여기를 클릭했든 div의 이벤트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얼러트 창이 나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자 이제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들을 찾을 거예요. document query select 아이디가 있었죠? child라고 아이디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child에다가 add event listener를 할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클릭 이벤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무슨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벤트 버블링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여기도 똑같이 얼러트 창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는 패러그래프였잖아요. 패러그래프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패러그래프 p 태그에도 얼러트 창이 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v에서도 얼러트 창이 뜰 수 있게끔 우리는 코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패러그래프에도 얼러트 창을 띄워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고 div에도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버블링은 무슨 방식이다? 자식 요소인 패러그래프가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고 부모 요소인 div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처리한다죠. 이벤트 리스너가 누가 먼저 불릴까요? 페어런트가 먼저 불려야 돼요. 볼까요? 여기 뭐라고 먼저 나오죠?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뜨죠. 분명히 클릭은 한 번만 했어요. 클릭은 한 번만 했는데 이 팝업 창이 두 개 떠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벤트가 전파가 된 거예요. 이벤트가 어떻게 전파가 됐냐면 차일드 엘리먼트에서 페어런트 요소로 버블링 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딱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 위치, 거기에 가장 근접한 차일드, 그 녀석이 먼저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그거를 부모 요소, 부모 요소, 부모 요소, 부모 요소한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벤트 버블링 방식입니다. 이벤트 버블링 방식. 그래서 처음에 클릭을 하면 패러그래프라고 먼저 이벤트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div라고 이벤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아, 네. 아, 되셨죠? 되셨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느냐면, 펑션에다가 이벤트라고 파라미터 선언할 수 있어요. 이벤트 핸들러는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벤트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파라미터를 선언을 안 했을 뿐이에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브라우저는 콜백 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이벤트인지 그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해줘요. 그거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고 그게 첫 번째 아규먼트. 우리는 그동안 그 이벤트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파라미터를 선언하지 않았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될 때 브라우저는 그 이벤트를 전달해주고 있었어요. 전달해주고 있었고 요거를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 점 스탑 프로포게이션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메서드의 의미가 뭐냐면 이벤트 프로포게이션은 전파예요. 전파. 이벤트 전파를 멈춘다.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겠다.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버블링 방식은 누가 먼저 이벤트를 처리한다? 차일드가 처리한다. 차일드가 처리한 다음에 그 이벤트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부모한테 전파한다. 근데 부모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이벤트 버블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벤트 버블링 방식의 이벤트 처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벤트 버블링 방식에서는 그 자식 요소만 이벤트를 처리하고 부모 요소로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요. 다시 보시면 위쪽에서 패러그래프 쪽 클릭해 보세요. 패러그래프입니다라고 나오죠. 나오고 끝나버려요. 얼러트 창이 두 번 안 떠요. 한 번만 뜨죠. div 쪽을 클릭을 하면 div라고 나와요. 차일드 요소가 없는 순수하게 div만 있는 영역을 클릭하면 div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div와 패러그래프가 겹치는 영역 있죠. 차일드니까. div와 패러그래프가 겹치는 그 영역을 클릭을 하면 div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고요. 패러그래프입니다라고 나오고 끝나버려요. 확인 버튼 눌러보죠. 아까는 얼러트 창이 두 번 떴는데 지금 한 번만 뜨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 이벤트가 프로퍼게이트가 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가 전파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차일드에서 부모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 버블링 방식입니다. 이벤트 버블링 방식. 자, 그러면 이 반대가 이벤트 캡처링이에요. 이 반대가 그걸 하기 위해서 밑에서 div 두 번째를 만든 거고요. div 두 번째를 만든 거고 베리어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parent 2라고 할게요. 네, 코드는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도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는 겁니다. id를 찾으시면 되고요. id니까 샵. 그리고 parent 2번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parent 2번에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클릭 이벤트만 처리를 할 거고요.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있고 true라고 줄 거예요. 이벤트를 캡처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벤트를 캡처링 방식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true를 주는 거.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parent 이번에는 child2 child2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document, query, selector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id child2로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hild2 add event listen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클릭 이벤트만 처리를 할 거고요.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callback 함수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캡처링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함수를 만드실 때 파라미터를 선언하더라도요.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얼러트 창 띄울 거예요. 이쪽이랑 똑같이 얼러트. parent는 div죠. 그러니까 div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도 뭐라고 할 거냐면 얼러트 창만 할 거고요. child는 패러그래프죠. 패러그래프. 이렇게만 할 거예요. 아직 프로포게이션을 멈춘다 안 멈춘다 이건 아직은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직은 하지 않았고. 자, 두 개가 어떻게 동작이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위쪽이랑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엘리먼트를 찾는다, 얼러트 창 띄운다. 클릭하면 얼러트 창 띄운다. 차일드 엘리먼트 찾는다, 클릭하면 얼러트 창 띄운다. 이거죠. 그다음 여기서도 페어런트 엘리먼트 찾는다, 페어런트 클릭하면 얼러트 창 띄운다.
차일드 엘리먼트 찾는다. 차일드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얼러트창 띄운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순서를 보자는 얘기예요. 순서.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클릭해 보세요. 자, 뭐가 먼저 뜨죠? 저는 분명히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여기를 클릭을 했는데 뭐가 떴냐면 div2입니다가 떴어요. 확인 눌러볼까요? div2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뜨죠. 이상하다. 스탑 프로포게이션을 안 했는데 차일드로 안 가네요. 부모가 잡았어요. 이벤트 리스너에 오타 있나요? 아, add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여기 이벤트. 그렇군요. 오타 때문이었었군요. 예, 오타 때문에. 여기 오타 있었네요. 여기. 다시 고칠게요. 네. div2가 떴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2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제가 여기를 클릭했는데 누가 이벤트를 먼저 처리를 했냐면 div가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러그래프가 처리를 한 거랍니다. 위쪽에서는 차일드가 먼저 처리하고 그게 바깥으로 전파가 돼서 부모가 처리를 한 거였었고요.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버블링 방식에서는 차일드에서 먼저 처리하고 그 이벤트가 부모로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캡처링에서는 부모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차일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역을 클릭을 하더라도 부모가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위쪽처럼 그 부모나 차일드 둘 중에 한 녀석만 처리를 하게끔 이벤트 전파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캡처링 방식에서 이벤트 전파를 막고 싶으면 부모에서 막아야 될까요? 차일드에서 막아야 될까요? 부모에서 막아야 되겠죠. 부모에서 차일드로 들어오는 거니까 부모에서 막아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를 막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하셔요. 여기에서 event.stop propagation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이벤트 캡처링 방식이기 때문에 캡처링 방식에서는 누가 부모 요소만 이벤트를 처리하고 자식 요소로 이벤트를 전파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stop propagation입니다. 그러니까 stop propagation을 사용을 할 때 child에다가 stop propagation을 사용을 할 거냐, 패러그래프 부모 요소에 stop propagation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false라고 주느냐, 여기를 true라고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요. 여기 div, 여기는 div2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div2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캡처링 방식에서는요. 네. 잠시만요. 이벤트 스탑 프로퍼게이션 부모가 처리하고 차일드로 넘기지 않겠다. 이상하다. 새로 고침. div 그쵸. 네.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게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그죠?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일드에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절대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서 먼저 잡아버리고 그 이벤트를 차일드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차일드의 이 얼러트는 절대로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캡처링 방식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방식이 버블링 방식이 기본이에요. 왜 버블링 방식이 기본이냐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요 위치에 해당하는 차일드가 처리를 하고 전파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는 차일드랑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니까 부모만 처리를 하고 끝나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캡처링 방식으로 할 때에는 부모도 처리하고 차일드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벤트 전파를 막아버리면 이벤트 전파를 막아버리면 차일드가 아무리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고 해도 동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이벤트를 잡아서 처리하고 전파를 안 해줄 거니까. 차일드한테 전파를 안 해줄 거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해버리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버블링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